같이 읽어보실래요? 네, 난 스마트, 넌 스마트.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요즘에 다들 스마트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고 스마트 얘기는 많이 하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은 스마트하게 사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나는 옛날 방식이 좋고 옛날 방식들이 훨씬 나를 편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고수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주제로 한번 제가 하고 있는 일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인생이 바뀐 여자예요.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차림이 약간은 좀 진취적으로 보이나 사실은 저도 뭔가 새로운 어떤 기술이 나왔다든지 뭔가 새롭게 뭘 해야 되는데 야 페이스북 해야 돼 막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고요. 기술이 진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이 들어요. 쫓아가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남들이 스마트폰으로 막 바꾸고 야 스마트폰 샀더니 이게 좋아 막 사진도 이런 게 좋고 동영상도 올리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야 전화는 전화면 되지 그 전화하고 그 다음에 문자 정도만 하면 되는데 전화기가 뭐 그렇게 복잡하냐 난 배우는 것도 싫다.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을 남들이 거의 다 준비하고 뽕폰으로 막 나눠줄 때 제 핸드폰이 망가지는 바람에 이제 구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갤럭시 노트 1을 뽕폰으로 쥐었어요. 근데 그날 밤 제가 노트가 된다는데 도대체 노트 기능이 뭐야? 열어봤는데 한 걸음도 진도를 못 나가겠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매뉴얼을 하나도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가 제 딸한테 막 오라고 해서 이거 노트는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네가 해봐봐.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이 이렇게 열어주고 제가 한번 쓱 해보고 거기다 막 이렇게 낙서를 했는데 낙서가 그림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배웠거나 디자인을 전공했거나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심지어 학교 다닐 때 그림 잘 그린다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이게 이렇게 터치를 이렇게 하니까 제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얘가 더 능력을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한 3일은 잠을 못 자고 그걸 그림에다가 그리기 시작하면서 지금 저기 옆에 보시면 저기 있는 제품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에다 그린 그림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 그림으로 이제 제가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그림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터득을 하게 된 거죠. 저를 봐주세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전에 하던 일은 결혼해서는 한 5년 동안 그 애들 보습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기가 생겨서 애가 어리다 보니까 학원은 너무 늦게 끝나서 제가 택했던 직업이 그 당시에 뭐 보험 텔레마케터가 막 뜨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 텔레마케터로 한 6, 7년 영업 활동을 한번 해봤고요. 그 영업을 하면서 이제 아주 뭐 대단한 뭐 보험 여왕이었던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이제 성과를 잘 내고 그리고 이제 성과를 내는 방식들을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뭐 강사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학교에도 쓰게 되는 이런 기간을 거쳤습니다. 사진 멋있죠? 스튜디오에서 아는 지인이 운영하시는 스튜디오에서 제가 한번 폼 잡아봤어요. 자, 이제 두 분들 서로 옆에 분하고 아시는 분하고도 같이 오셨지만 생판 모르시는 분하고 지금 나란히 앉으셨을 텐데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네. 예, 악수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악수를 하면서 보면 벌써 이거 빠르신 분은 다 읽으셨을 거예요. 자, 악수를 하면서 보니까 손이 크신 분. 내 손이 더 크다. 손 크기로 가늠이 안 되면 얼굴 크기로. 손 크기로는 승부가 안 난다. 얼굴 크기로 해서. 자, 큰 사람을 먼저 손바닥에 크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자, 이분들은 상대방의 눈을 가릴 거고요. 네. 지금, 손이 작다고 판단되신 분들은 눈을 감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지금 한 분은 눈을 감고 한 분은 눈을 뜨고 해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눈을 뜨신 분들만 화면을 보고 눈을 감으신 분들은 절대 눈을 뜨면 안 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 눈 가려주시고요. 네. 가리시면서 눈 뜨신 분만 화면을 봐주세요. 네. 보셨나요? 다 보셨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가겠습니다. 자, 반대로 아까 눈을 감으셨던 분이 눈을 뜨고 네. 눈 가려주세요. 상대방.
자, 이번에는 눈 뜨신 분만 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셨나요? 네, 뒤에 보셨죠? 네, 됐어요. 네, 자, 이제 내리시고 다 눈 뜨시면 돼요. 제가 지금 어떤 한 그림을 보여드리는 순간 조그만 목소리로 말고요. 큰 소리로 옆에 분한테 외쳐주시면 돼요. 단어로 보자마자. 준비되셨죠? 준비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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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네, 지금 같은 그림 보셨는데, 네, 좀 서로 다른 얘기들이 나왔나요? 네, 뭐가 보이세요? 쥐가 보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자, 내리시고, 사람이 보이신 분, 네, 손 들어주세요. 네.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분명히 같은 그림을 보는데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보신 분은 이 그림을 봤어요. 그래서 이 그림 보신 분들은 첫 번째 보신 분, 두 번째 보신 분은 이 그림을 보셨는데 이걸 약간만 살짝 변형을 해서 다 같이 본 그림, 이 그림. 자,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도 심지어 쌍둥이들조차도요. 살아오면서 서로 보고 잘하고 듣고 한 것들이 다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쥐처럼 더 가까이 보이는 걸 보신 분들은 그 다음 그림을 볼 때 바로 쥐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죠?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우리는 이렇게 사실 다 자기의 어떤 프레임들, 이미 내가 그동안 뭐 여기에는 20대 분도 있을 수 있고 50대인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살아오면서 누적된 정보 하나하나가 쌓여서 나의 마음의 눈, 일종의 프레임, 뭐 윈도우 이런 걸 형성을 하고 있죠.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그거를 선입견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또 긍정적인 시각에서 다르게 보면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하나 축적된 나의 시각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의 핵심은 여기서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나름대로 경험한 거, 그리고 내가 내 안에서 갖고 있었던 어떤 재능을 발견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믹싱이 되어서 내가 뭔가 새로운 도전할 때 쓰는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내가 너무 갇혀서 내 눈 하나만 바라보고 다른 생각을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누적된 것들이 많아서 그게 꽉 차서 이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이제 온전히 나의 시각과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마트와 넌 스마트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스마트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이 스마트폰이었는데 요즘에는 스마트 에어컨도 나오고 이른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이제 물건에도 막 이런 어떤 우리 그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되어서 우리의 생활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있어요. 제가 보시기에는 제가 한 20대 후반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반응이 빨리 당황스럽습니다. 네. 제가 이제 40이 넘으면서부터 제일 힘든 건 뭐냐면요. 저는 이제 이 안경을 또 쓰니까 안경이 어디 뒀는지 아니면 핸드폰을 어디 뒀는지 혹은 뭐 지갑을 어디 뒀는지 그래서 지갑이나 이런 데도 뭔가 알림장치가 있어서 내가 딱 집 나갈 때 지갑 이리 나와 지갑 어디니 그럼 걔가 저요 손 들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점점 제 물건의 위치를 찾는 게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혹시 이거 아이디어 좋은데? 그리고 제가 막 검색을 혹시 누가 먼저 했을지도 몰라 그리고 막 찾아봤더니 예, 그런 네임택을 하나씩 이런 데다 칩을 조그맣게 붙여놓고 핸드폰으로 딱 하면은 예, 이 반경이 어디에 있는지 얘가 다 알려주는 물건 찾아주는 앱이 벌써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런 우리가 이제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스마트가 사실은 되게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했어요. 뭔가 새로운 걸 배워야 된다는 이 부담감이 그냥 나 지금 사는 것도 충분히 그냥 뭐 큰 불편 없이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새로운 것들이 나와서 나로 하여금 뭘 배워서 그 시대에 쫓아가게끔 할까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제 부담스러웠는데 제가 이런 걸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합니다. 네. 자, 그래서 한번 우리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1번.
여전히 나는 문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화해서 야! 너 지금 어디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편하다. 1번. 2번. 아, 나 카톡은 좀 해. 네, 그 다음 3번. 카톡에 문자만 하는 게 아니라 난 이모티콘을 심지어 사가지고 아이템샵에서 사가지고 그런 것도 막 날려. 이러신 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매일 나는 카카오 스토리에 나의 오늘 점심 나 어디 가서 먹었는데 맛있어 보이지? 그러면서 사진 찍어서 바로바로 올리시는 분.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 카카오톡 말고도 무슨 라인이니 무슨 마이피플이니 이런 것까지도 난 섭렵을 하고 있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 인터넷 쇼핑, 뭐 홈쇼핑 이런 걸 다 떠나서 나는 모바일 쇼핑도 시작을 했다. 혹은 아까 저처럼 물건 찾아주는 앱 이런 거 없을까? 어플의 어떤 놀라운 세상에 대해서 나는 수시로 체크하고 들어간다. 자, 자기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아실 거예요. 나는 1번인 것 같다. 아, 통과. 2번인 것 같다. 어머, 손이 들리거든. 손이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3번. 난 이모티콘 사용 잘한다. 아, 네. 4번. 거의 매일 카스에 나의 일상을 공개한다. 네, 있으시고요. 페이스북, 라인, 마이피플 난 다 할 줄 안다. 없으시고요. 모바일로 나는 쇼핑하는 거 좋아한다. 저 뒷단 분들이, 한번 봐주세요. 저분들 되게 스마트한 분들일 것 같아요. 네. 자, 다른 어플 세계가 궁금해서 수시로 신규 어플, 추천 어플 검색한다. 어머, 네. 야, 저 굉장하신데요.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한 시대에 내가 벌써 살고 있어서 나의 일상에 작은 하나하나씩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사례를,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처음에 그 갤럭시 노트에 그림이 그려지는 게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림을 만약에 배우려고 치면 선 긋는 거, 그 다음에 연필로 그리는 거, 그 다음에 또 수채화로 하는 거, 유화 기법, 이거를 다 배우려면 어마무지한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라는 세상에 있는 이런 그 툴들은 제가 그냥 브러쉬를 딱 선택하는 순간 저는 그게 수채화로 그릴 수도 있고 혹은 유화 버전으로 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저한테는 즐겁고 재미났어요. 혹시 저처럼 어떤 노트 기능을 그림으로까지 해보신 분? 혹은 노트 기능에 난 메모 같은 건 좀 자주 한다. 우리 굉장히 진보적이신 것 같아요. 정말 스마트하신가 봐요. 네. 주로 어떤 데 그런 걸 많이 사용하세요? 그 노트에다가 제가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맛있는 데 찾는 거, 네. 그것도 좋은 정보이고. 그러면 이제 그런 노트 메모 기능에다가 차곡차곡 써놓으셔요. 네. 그러면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갑자기 내가 어디 가고 싶고 뭘 먹고 싶다, 이제 무슨 모임이 있다, 그럴 때는 찾아서 번호랑 장소랑 예.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제, 제가 그 많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렸을 때 우리가 10대에는 많이 이제 막 그 도전 정신을 많이 기르기 위해서 뭐 직업의 세계에서 특히 뭐 성공한 의사라든지 막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자녀분들한테 꿈을 가져라, 꿈을 가져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근데 사실 이쯤에 와서 보니까 그때 주변 어른들이 저에게 알려줬던 꿈, 선생님들이 얘기해줬던 꿈들은 어떤 내가 스스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는 꿈보다는 주입된 뭔가 멋진 남의 꿈들을 그냥 이렇게 주입을 해서 저게 내 거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살아왔던 것 같고요. 제가 10대, 20대를 거치면서 실패도 해보고 나란 인간이 요거밖에 안 되구나 이것도 많이 경험해보고 그런데 나한테 이런 면도 있었네를 경험해보다 보니 나이 40에 꿈을 가져야 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첫 번째로 든 생각이 내가 이런 걸 즐길 수 있는지 몰랐었구나. 그런데 내가 이걸 즐긴다고 하는 게 굉장히 나한테 에너지를 줬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미에 정말 한번 발을 푹 담궈보는 거죠. 그냥 남들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를 다 떠나서 그냥 저는 즐기는 일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의 출발이 된 거예요. 여기 애벌레가 제가 그 갤럭시 노트로 처음 그렸던 제 작품이에요. 네. 제가 그냥
선 하나만 쓱 그었을 뿐인데 얘가 막 이런 느낌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쭈구리 그러면서 제가 막 그러면서 했더니 애벌레를 그리려고 그린 게 아니고 그냥 그었더니 약간 애벌레 같은 느낌이 돼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저 스스로를 봄이다. 그래서 제가 돌아보면 요 그림을 그린 게 3년 전이었는데 요때가 제 인생의 봄에 정말 시작이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이 찾아온 봄을 저는 나름대로 이제 즐기면서 갔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자랑질이 하고 싶어지죠. 이 자랑질을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야, 카톡을 해야지, 카톡. 그래서, 또 카톡은 뭔데? 했더니, 그거 뭐 이렇게 가입해서 하면 남들한테 문자도 공짜로 보내고, 네 그림 같은 거는 그냥 다 공짜로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어디에 꽂혔을까요? 공짜로에 꽂힌 거죠. 그래서 카톡을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카톡으로 사람들한테 그림을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한테 피드백이 오는데, 야, 너 그림 잘 그린다. 야, 네 거 너무 재밌다. 왜냐면, 제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림이 대체적으로 어설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게 그림으로 다 안 되니까 꼭 거기다 한 줄 멘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기 싫을 때 나 그냥 5분만 더 잘래. 그러고서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거죠. 그거를 그 다음에 이제 정신 차렸을 때 재밌게 썼네. 그리고 또 주변에 보내주는 거야. 그럼 이걸 받았을 때 상대방도 정말 이런 날 있어. 공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저희 어머님이 85세신데 저한테 전화하면 꼭 첫 마디가 밥은 먹었니? 밥은 먹고 다니니? 그러잖아요.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애정의 가장 그 베이스를 항상 밥을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밥은 먹고 다니니 이 말이 어떤 때는 굉장히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순간을 저는 그때 제가 감정이 들고 감정이 나타날 때 이거를 하려면 종이 있어야지, 펜 꺼내야 되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근데 얘는 전화기이기 때문에 항상 나의 신체가 되어가죠. 그럼 바로 꺼내서 여기에다가 저의 그런 감성을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제 주변에 이제 페브리그로 이렇게 백화점에 오리고라고 혹시 아실지도 모르는데 아주 총천연색의 컬러가 굉장히 강한, 그래서 쿠션이나 커튼이나 카페트 이런 걸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일종의 끼워넣기식으로 이런 이제 다이어리도 이제 해서 판매를 하세요. 근데 이제 참 겉은 이쁜데 속을 제가 딱 열어보니까 그냥 기성품을 사서 꽂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예쁜 다이어리에 속은 너무하다. 이건 이 커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언니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내가 언니 좋아했잖아. 내가 그러면 그걸 다이어리로 만들면 어떨까? 그 얘기를 처음엔 던졌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덥석 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디자이너 넘쳐나고 잘 만드는 사람 훨씬 많은데 집을 내가 무슨 디자인 공부도 안 한 내가 이런 걸 다이어리를 어떻게 만들어? 내가 언제 이런 걸 해봤다고 겁이 덜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뭔가 내가 했던 이런 작업들이 하나의 어떤 결과로 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욕구는 계속 올라오고, 그리고 두려움도 동시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이 두려움을 버리고 그래 100명이 이걸 다 안 좋아해주고 100명 중에 한 명만 나한테 야 니 글 읽으니까 너무 공감되더라, 이 얘기 한마디를 들으면 되는 거지. 그조차도 없으면 내가 스스로 놓고 야 너 잘했다 칭찬해주면 되는 거지 뭘 두려워하니. 그래서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13년도 판 토닥토닥 다이어리라고 해서 이렇게 한 줄 한 줄만 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 긴 거 이제 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눈이 나빠서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줄씩 장수를 이렇게 넘길 때마다, 그리고 사실 그 이야기들은 제가 한 30대부터 40대까지 한 10여 년 동안 굉장히 좀 마음의 고통을 많이 겪는 일들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많이 응원을 해주긴 했는데 궁극적으로 남이 이렇게 저한테 괜찮아 해주는 거 그때는 도움이 되는데 돌아서고 나면 유효기간이 짧아서 그 자리에서는 그래 마음 좋았다가도 또 가면 좌절이 되고 이런 시기를 많이 겪었어요.
바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한 줄씩 뭔가 제 마음속에서 왔던 울림들을 기억이 나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담기 시작하면서 그걸 봤을 때 남이 흐뭇한 건 두 번째고 내가 볼 때마다 은근히 나 스스로에 굉장히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내가 느꼈던 감정도 타인도 분명히 그런 순간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창피해하지 말고 내가 뭐 언제 글을 써본 사람도 아니고 그림을 그려본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꿈이라고 하는 걸 오히려 이렇게 마흔이 되어서 저는 제 꿈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리를 내고 어떤 분이 블로그에 제 다이어리에 대한 평을 썼는데 저 한 30분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어설픈 듯한데도 굉장히 편안하고 이 사람이 한 줄씩 건진 그 글귀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30분 동안 진짜 펑펑 울면서 누군가 공감해 주는구나. 예, 그게 굉장히 에너지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키워드로 드리고 싶은 건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가 또 한쪽에서 똑같은 크기로 올라오는 게 내가 그걸 언제 어떻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어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고 그 얻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생겼다면 이 같이 올라오는 이 두려움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구하라입니다. 제가 이제 그 그림을 이제 해서 보냈더니 사람들이 그림 사이즈가 이 핸드폰 안에 있다 보니까 명함 만들기에 너무 괜찮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명함을 자꾸만 만들어 달래요. 근데 명함을 만들려면 이른바 그 포토샵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AI라는 무슨 일러스트 그 전문 프로그램도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걸 해봤겠어요? 예, 저는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보는 거 정도만 하는 거지 무슨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는 건 저한테 항상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같은 맥락으로 처음에는 야 그거 어떻게 만들어? 나는 그림 소스만 주면 네가 그냥 명함하는 집에 가서 알아서 해. 이렇게 했던 걸 어느 날부터는 그래 한번 해보지 뭐. 그래서 제가 저희 또 딸을 불러다 옆에 앉히고 참고로 저희 딸은 지금은 이제 재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걔가 고등학교 막 1학년, 2학년 이때인데 제가 시험 기간에도 야 이리 와봐 앉혀놓고 걔한테 이거 엄마 좀 가르쳐 다오. 그렇게 해서 이제 구박 받아가면서 포토샵이라는 걸 배웠어요. 지금 잘하냐? 여전히 못해요. 여전히 제가 사용하는 기능을 한 6, 7가지밖에 모르고 나머지는 하나도 모르는 채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면서 내가 이걸 잘하려면 방법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역시 숙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공표를 했어요. 지금부터 선착순 10명 받을게요. 이 선착순 10명한테 제가 명함이 필요하신 분들 제작 비용은 그냥 명함 만드는 인쇄 비용만 받고요. 저의 재능을 기부하겠습니다. 그 대신 마음에 안 든다고 나한테 너무 구박하지 말기. 난 이거 도전이니까 여러분들이 내 글씨를 좋아하고 내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만 손들어 주세요. 그리고 소문을 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1명, 2명씩 저한테 명함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할 때마다 10명 이후부터 나 돈 받을 거야. 알았지? 그러면서 소개할 때 공짜로 했단 말 절대 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한 4번째 만들 때부터요. 사람들이 주더라고요. 10,000원이 됐던 아니면 밥이 됐던 너무 고마워하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해서 뭔가 치르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사람들이 저한테 주는 너무 예뻐 정말 너 정말 잘한다 이 말을 들으려고 제가 이 10명의 저의 어떤 응원자를 모집을 한 셈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가 하는 도전의 시작에서 저한테 잘한다는 칭찬을 주고 그 칭찬을 다시 받아서 또 다음 작업을 하고 하면서 저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원동력으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 더 많은 어떤 그 재능 이런 걸 갖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낼 때 하나 되게 좋은 게 나를 응원하고 칭찬해 줄 수 있고 그걸 실제로 같이 관심을 가져줄 사람, 응원 주변에 서포터들을 만들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그
그 다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더니 주변에서 저한테 어떤 분을 소개시켜줬어요. 야, 너 그림이 내가 어떤 사장님한테 보여줬는데 그분이 무슨 머그컵 같은 거를 만들거든? 근데 거기 네 그림이 작다 보니까 딱 맞대. 그래서 그분이 너를 소개시켜 달래. 그러니까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런 걸 만드는 기계를 파시는 분이에요. 이거는요, 이 컵 요거 만드는데 몇 분 걸리냐면 2분. 네. 다들 예전에 우리가 도자기 체험하면은 인천에 가서 이거 해가지고 초벌된 거에다 자 글씨 쓰고 그리고 다시 또 걔가 또 가마에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여주에서 만들어지고 여기 한번 무슨 특수 코팅을 합니다. 그 코팅을 해서 제가 이거를 글씨를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거 집에서 하는 프린터기처럼요 이걸 뽑아내요. 물론 종이하고 잉크가 일반적인 건 아니죠. 이게 전문 이제 용지에다가 뽑아내요. 뽑아내면 여기에 프린트 우리 지금 이렇게 출력한 것처럼 된 걸 싹둑싹둑 잘라서 그냥 이렇게 틱 붙여요. 틱 붙여가지고 요렇게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게 생긴 가마에다가 걔가 바로 얘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쑥 집어넣어요. 그러고 나서 요걸 딱 엔터키만 누르면 얘가 180도에서 30초를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180도가 되기 위해서 올라가는 시간까지 다 합치면 2분이면 얘가 금방 뚝딱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이거 너무 괜찮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이제 저보고 이 기계랑 장비를 사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아이템이 컵도 이렇게 보니까 중국산이고 뭐 갖다 주는 거 보니까 다 너무 이렇게 조잡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잡한 거에다 내 그림을 올리는 게 좀 마음에 안 들고 꿍얼꿍얼 했더니 그분이 이제 뭐 코엑스나 이런 데 전시회 나갈 때 당신 내가 인터넷에 있는 그림을 긁어서 사용하면 조금 위험의 소지가 있으니 네가 허락하면 내가 네 그림으로 뭔가 좀 이렇게 해서 전시회 나가도 되겠니? 그래서 그렇게 하셔라. 뭐 작가비를 줄 건 아니었지만 그때는 역시 남이 내 그림 알아봐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코엑스나 이런 데서 전시를 저런 식으로 이제 쭉 하시는데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한번 뛰어들어 봐야지. 그러면서 뭘 했냐면 장비가 사는데 이거 보기에도요 되게 너무 심플해 보이잖아요. 이거는 인터넷에서 뒤져보면 25만원, 30만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린터기 하나 장만하려면 뭐 한 4, 5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평평한 거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또 달라요, 기계가. 그럼 얘처럼 이렇게 넓적한 이른바 평판이라는 걸 하는 기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안 핫 아이템이었던 이 핸드폰 커버, 이런 거를 하는 거는 평면하고 곡면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3D, 나는 3D라는 용어를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입체를 3D라고 하는구나. 이런 거가 이제 기계까지 장만하는데 500만 원이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할까 말까를 몇 달을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야, 인생에서 500만 원 너 지금까지 오면서 너가 지금까지 먹은 술값을 합쳐도 500원 넘을 건데 야, 그거 너한테 한번 좀 써봐봐. 뭘 도와주고 재니? 그리고 그거에서 안 되면 말지 뭐. 너 위해서 그냥 500만 원 썼다고 생각하자. 그래서 이제 이 기계를 사려고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근데 먹고 나니까 또 그 500이 아까운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에 뒤져보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무지무지 많은 거예요. 뭐 지자체에서도 하고, 뭐 여성기업중에서도 하고, 뭐 이렇게 되게 많은데, 그래서 검색어를 넣었죠. 여성 창업 지원금. 그래서 이제 막 뒤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뒤졌는데 거기에 이제 여성들을 위한 어떤 그런 사이트들이 꽤 많고요. 그리고 그런 정보만 또 딱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던 데서 기사가 하나 딱 나왔는데 거기가 SK텔레콤에서 베이비 부머 대상으로 창업 공모 지원. 근데 이제 거기에 한 뭐 보름에서 한 3주 정도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그거 보는데 20개 업체를 뽑아서 5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00만 원? 야, 이거 500만 원이면 내가 딱 원하는 금액이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응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응모를 딱 하려고 보니까 제일 먼저 어디에 부딪혔냐면 사업 계획서를 내래요.
사업계획서 써봤겠어요, 제가. 이 사업계획서 그래서 다운로드를 해서 이렇게 형식을 봤더니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슨 또 재무 무슨 표를 작성을 하라, 그리고 네 사업의 어떤 아이템을 이 사업의 핵심 가치가 뭔지를 쓰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시장 분석하래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언제 어떻게 해서 이걸 내나 너무 걱정이 되고, 사실은 저는 그 20개를 뽑아서 500만 원 주고, 그 다음 절차는 뭐냐면 20개가 3박 4일 동안 연수를 해서 일종의 서바이벌을 한 다음에 10개 팀을 뽑아서 10개 팀에게는 2천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딱 목표가 뭐였냐면 2천만 원 난 되지도 않을 거고 500만 원만 벌자. 그래서 그 5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이 사업계획서부터 써야 이거 서류를 낼 거 아니에요. 너무 막막한 거예요. 저 혼자는 도저히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또 SOS를 했어요. 사업계획 써보신 분 없나요? 뭐 카톡으로 날리고, 그 다음에 좀 할만한 사람한테 가서 나를 좀 누구 소개시켜달라.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은 와서 말은 잘해. 들으면 이건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건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요, 내 걸로 뭘로 쓰려고 그러면 단 한 문장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그 SK를 응모하면서 사실은 KT의 부장님을 찾아가서 그분이 제 어떤 아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마침 이런 사업계획서를 잘 하신다고, 원래 친한 분도 아니에요. 정말 한 2번밖에 안 만난 분인데 제가 그분한테 그냥 과감하게 전화해서 저 500만 원 받고 싶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저한테 시간을 내주셔서 2시간 반에 걸쳐서 한 그 테마마다 같이 토론을 하면서 토론할 때마다 나오는 키워드를 적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정말 끙끙거리고, 그때 그분하고 토론한 내용을 가지고 기반으로 이거를 썼는데, 응모하는 날 밤 12시까지가 그 마감 시간이었거든요. 11시 15분에 딱 냈어요. 딱 냈는데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500만 원 안 받아도 되겠다. 왜냐면 사업계획서라는 걸 왜 자꾸 쓰라고 하는지, 이런 거구나. 왜냐하면 내 생각이 거기에 맞춰서 하나씩 억지로 쥐어짜고 거기에 논리를 갖다 붙이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그때부터 오히려 더 잘 뻗어나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앱을 개발했어요. 그때는 앱을 개발한다는 내용을 처음에 그한테 써야 되는지조차도 저한테는 아이디어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업계획서에 맞추어, 그 양식에 맞추어서 내 생각을 자꾸만 발전을 시켜서 뭔가라도 써서 내야 뽑힐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써서 내고 난 다음에 제 아들한테 전화해서, 엄마가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에 느낀다. 마치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있잖아, 탈탈탈 털어서 뭔가 하나 대단한 걸 만든 것 같은데, 남들이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이 응모전에 안 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기분이 너무 좋아, 아들아. 너무너무 상쾌해. 야, 이런 살아오면서 이런 기분을 내가 언제 느꼈더라? 학창시절에 한두 번 뭔가 이렇게 시험 공부 정말 집중해서 해가지고 딱 그 시험 치고 나왔을 때 그런 기분? 너무 오랜만이야. 그러면서 제가 정말 엄마는 이거는 결과랑 관계없이 이 시간이 나한테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결과 발표일이 다가오니까 어떻겠어요? 초조해지고 5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발표 났는데 광화문에 그때 마침 서 있었거든요.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와, 됐어, 500만 원이야 막 그러면서 좋아했어요. 근데 그 500만 원을 받고 나니까 이제 또 욕심이, 그 다음 그럼 2천만 원. 네, 그래서 4박 5일 동안 그 SK에서 연수 들어갔는데 깜짝 놀란 게, 그게 이제 제가 맨 처음에 행복 그 ICT라는 그 SK텔레콤에서 그 공모전을 할 때 타이틀이 뭐였냐면, ICT를 기반으로 한 무슨 융합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쩌고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잖아요. ICT가 뭐예요? 그랬더니 옛날에 우리가 흔히 IT 하는 그런 게 ICT다. 저 지금도 ICT가 뭐의 약자냐고 물으신다면 전 몰라요. 네, 그런데 그렇게 전화했던 제가 그분들이 들어보더니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닌 것 같다고 했지만 혹시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물고 늘어진 게 뭐냐면, 저 핸드폰에다가 그림 그리고, 핸드폰에다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거 ICT랑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한번 해보시라고 한 거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정말 용기 내어서 했는데
4박 5일 연수를 딱 들어갔더니 다른 분들은 다 정말 자기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여자가 딱 2명이 뽑혔는데 그분은 어떤 기술을 갖고 있었냐면 딸이 똘똘이라 그 우리가 지금 자판, 천지인 자판 이런 거 쓰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중 모음을 할 때는 점을 2개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그게 좀 불편해서 오히려 이중 모음이 딱 되어 있어서 한 번만 누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자판을 개발한 거예요. 딸이. 그래서 그 집은 딸, 엄마, 아빠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몇 번 애가 무슨 경진대회에 나가 상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사업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말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아빠가 또 마침 IT 쪽에 계셔서 그걸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갖고 오신 분이었고, 뭐 또 어떤 분들은 보안 솔루션인데 얼굴만 딱 갖다 대면은 이렇게 문이 열리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저는 알아듣지도 못해요. 뭐 이렇게 통화할 때 옆에 있는 소음을 제거시켜주는 무슨 필터링 기술이래요. 그러니까 다들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내가 그쪽에서 나만의 기술이라는 걸 갖고 계신 분들인데 저는 그런 기술이 없는 사람이고, 뭐 저한테 굳이 기술을 얘기하라면 저는 스마트폰으로 그림을 좀 그려요. 이거 외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SK 분들 앞에서 저희가 3박 4일 동안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무슨 오디션을 하냐면 SK 임원분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시는 이제 이런 창업 컨설턴트 전문가 대표분들 10분 앞에서 5분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어떤 사업을 펼칠 거고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갈 거고 5분 안에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갔지만 어쨌거나 시키니까 또 5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기 전날 막 진짜 시간 이렇게 해놓고 5분이면 무조건 끊는다는 말에 제가 할 말을 해야 되니까 막 외워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갔어요. 5분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났는데 질문이 첫 번째 딱 하신 게, 여기 계신 다른 참가자들은 기술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미 사업의 실전의 경험도 있는데 당신은 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보니까 무슨 그 기계도 남들도 다 사서 금방 조금만 배우면 뭐 하루만 가서 배우면 될 정도로 심플해 보이던데 당신은 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다른 분들처럼 핵심 기술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앞으로 기술은 계속 누군가가 발전을 시킬 텐데 그 기술이 결국 담아내고 하자 하는 건 사람의 마음이고요. 감정이거든요. 제가 스마트폰에 이런 무슨 노트 기능 제가 개발하지 않았지만 저의 감정을 너무 잘 활용해서 지금 제가 쓰고 있잖아요. 저는 앞으로 이런 걸 알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은 뭐 세계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몇 조를 벌 거고 뭐 몇 년 후에는 몇억, 몇십억을 벌 거고 저는 그렇지 않고요. 제 주변에 친한 친구들도 다 보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고 다 똘똘한 배운 엄마들 너무 많은데 애들 크고 나니까 다들 나 뭐하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저는 주부기 때문에 이런 컵이 그냥 공장에서 막 나온 컵이 아니라 나의 어떤 감성이 뭔가 녹아나 있어서 이 컵을 쓸 때마다 뭔가 정감 있고 흐뭇한, 전 이거에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다른 주부들도 다른 분들도 많이 느꼈으면 좋겠거든요. 일상을 뭔가 내 거 하러 만드는 거. 제가 개척하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돈이 얼마 안 될 것 같고 사업성 없어 보인다고 안 뽑아주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이런 시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말빨로 먹혔어요. 네, 그래서 뽑혔어요. 그래서 2천만 원 상금도 받았어요. 2천만 원 받아서 뭐 했을까요? 바로 기계 샀어요. 네, 500만 원이 400만 원, 네 배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계를 샀는데, 야, 이거 되게 쉬워 보였거든요. 사실은 쉽죠, 다른 기술에 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여기에다가 요거 하나 올리기 위해서 제가 시행착오를 겪고 하는데 또 절대적인 시간이 요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큐베이팅을 하면서 제가 이제 실제로 내가 이런 것도 찍어보고 했는데 요 그림들을 또 하나의 데이터로 만든 걸 가지고 이런 어떤 물품으로 만든다고 하는 일이 사실 굉장히 좀 저한테는 재밌고 어렵고 뭐 그런 복잡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얘기가 좀 여기서 길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상상 없는 현실은 없어요.
제가 이제 뭔가 이걸 뭘 해봐야지 하고 꿈을 꾸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기사가 눈에 들어온 거고요. 그 기사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또 도전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졸업 발표할 때도 기술도 없지만 제가 오직 미모로 뽑혔다고 매번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이제 경쟁자가 없잖아요. 저 여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미모로 SK텔레콤 1기가 된 정원장입니다. 막 이러면서 인사하고 다녔는데 이 6개월의 기간이 저한테 굉장히 어떤 집중적인 트레이닝의 기간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또 깨달았던 사실 하나가 뭐냐면 내가 뭔가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라고 하는 게 내가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서 나오는 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해보니까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모르는 걸 다른 전문가들하고 계속 끊임없이 제휴를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사업계획서를 쓰면서 사람들이 자기 감성을 어떻게 쉽게 일상용품으로 만들게 할까를 고민을 하면서 보니까 그게 바로 어플리케이션이더라고요. 많은 앱, 어플리케이션 많이 들었는데 그게 뭔지에 대해서 제 머릿속에는 아무 구체적인 개념이 없었는데 그 인큐베이팅을 받으면서 이래서 어플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사람들이 어플을 개발할 거고 그 어플이 이렇게 활용이 되는구나 라는 걸 경험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최고의 응원. 남들의 칭찬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도전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맞나? 아닌가? 잘하고 있나? 이미 전문가들 넘쳐나는데 불안하거든요. 불안할 때는 남들의 응원이 정말 힘이 돼요. 그런데 그 남들의 응원에 반짝 내가 힘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결국 잘할 수 있어. 너 이만큼 해놓은 거 대단하잖아 라고 누구 칭찬을 들었을 때 제일 힘이 나냐면 바로 저 자신한테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뭘 해놓고 나서 오늘 너무 잘했다 막 이러면서 예전에는 저한테 그런 어떤 액션이 저는 그런 거 없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막 초긍정인 거 굉장히 좀 경멸하고 싫어했던 사람이거든요. 막 너무 세상 열심히 살려고 도전하고 막 거울 보면서 역시 넌 멋쟁이야 막 이런 거 하는 사람 보면 왜 저러지? 막 이러고 정말 이상해 나와 다른 부류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도전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조금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저한테 너 이거밖에 안 해 못해 이러면 그 다음에 나갈 힘이 안 생겨요. 100%는 아니지 물론. 하지만 그래도 너 불과 몇 년, 1년 전에 생각해보면 너 이만큼 했잖아. 이만큼 한 거 대단한 거야. 이만큼 왔으면 됐지. 너를 그렇게 또 들들 볶아서 뭐가 또 더 나오겠니. 지금 필요한 거 그냥 네가 잘했다. 너 스스로 인정해 주는 게 최고거든 라고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얘기가 제가 뭔가 도전을 안 할 때는 되게 닭살 돋고 되게 좀 쑥스럽고 그게 좀 이상했는데 제가 도전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진정한 최고의 응원은 정말 내가 나를 응원할 때 그때의 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자기 본인 소유의 갤러리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그럼 여기 안 왔겠죠. 그죠? 그때 핸드폰 한번 열어보세요. 핸드폰을 한번 열어보시면 그 홀더 이름으로 우리가 많이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 있잖아요. 갤러리 있으실걸요? 뒤지시면 저도 이거 맨날 이 아이콘 찾는데 시간 다 보내시죠? 저도 그래요. 갤러리 우리 다 갖고 있어요. 그쵸? 자, 이 갤러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일반적인 갤러리는 옛날에는 아티스트들, 예술가들이 어떤 정말 인정받은 작품들이나 전시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에는 그런 갤러리도 있지만 우리 각자 살아온 인생 그리고 우리가 느꼈던 어떤 감성이 차곡차곡 쌓이는 곳이 바로 이 갤러리입니다. 자, 기분 좋을 때 우리 가족들이랑 여행 가서 경치 좋으면 우리 뭐부터 해요? 사진 찍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자기의 감성을 담아내는 것이 뭐냐면 이 핸드폰이 발달하면서 찍고 그 찍은 걸 보고 또 내 SNS를 통해서 막 사람들한테 자랑질하고 이게 우리의 이제 어떤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생활 패턴이 되어버린 거죠. 그럴 때 카카오 스토리에 올리는 내용의 대부분을 보면
나 어디서 뭐 먹는다. 그 다음에 우리 어디 놀러 갔다. 네, 다 그런 내용인데 기왕이면 그거에 그냥 올리고 어디 찾아봐, 가봐 이런 정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내가 느꼈던 뭐를 표현하고 있냐면 감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했던 건 야, 모든 사람들의 감성이 여기 담기기 시작하는구나. 그게 사진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저처럼 그림이라는 거로 혹은 우리 애가 그림 잘 그려놓으면 야야야 엄마 찍어서 자랑질하게 이리 가져와봐. 찍어서 이 갤러리에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갤러리에 쌓인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제품을 한번 만들면 어떨까? 앞으로의 시대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루이비통, 내지는 저는 사실 그 명품 백들 이름도 잘 몰라요. 네. 루이비통을 하도 들어서 알지만, 네, 이런 명품을 지향하거나, 누군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아주 고가의 돈을 치르면서도 그걸 꼭 갖고 싶은 어떤 명품이거나, 또 하나는 물건이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나의 감성, 나의 애착이 담겨있는 물건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른바 전문 용어로는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해서 각각의 소비자가 그 사람의 니즈와 원치에 맞게끔 물건이 제작되는 시대. 실제로 이제 대기업들 중에서 시작을 했어요. 가령 나이키 같은 경우도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기가 색깔 정하고 그 다음에 위치 정하고 해서 자기만의 운동화 만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제 제가 SK텔레콤에는 티움이라는 전시관이 있는데 거기에 딱 들어가면 제가 이렇게 딱 여기 들어갔잖아요. 그럼 저를 전시를 스캐닝을 딱 해요. 그럼 순간적으로 저 벽면에 저의 이른바 그 뭐라 그러죠? 아바타 같은, 예, 이게 저기 딱 생겨요. 생기고 그 다음에 내가 옷을 구매하고 싶어. 눌러요. 그러면 걔가 옷을 막 갈아입어요. 네. 그래서 최적화된 형태로 오케이. 그러면은 주문이 들어가요.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 안에서 요거 예뻐서 요거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그런 식으로 우리 집안의 모든 스마트 기기들 뿐만 아니라 환경 자체가 그렇게 변화한 곳에 이른바 그 무슨 미래를 나오는 영화들 같은 그런 세상이 이제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 SK의 그 티움이라는 것을 보고서 제가 그 영화 속에 막 주인공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한 개인의 어떤 그 감성이나 니즈를 표현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계속 그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목했던 건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현재 수준에서 이거는 이 시장은 앞으로 없어질 겁니다. 다른 형태로 변화할 거니까. 하지만 현재 수준에서 그리고 아주 손쉽게 일상적인 작은 소품에서 이런 걸 구현해보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게 저의 서비스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다이소 가면 이런 거 얼마예요? 1,000원, 2,000원에도 사잖아요. 저 이거 얼마에 팔까요? 19,000원에 팔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나는 저기 다이소에 가서 그냥 사실 이걸 19,000원 주고 사. 왜 살까요? 내가 갖고 있는 내 감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한 사람만을 위한 그 사람의 감성을 잘 담아내는, 그래서 한 사람의 컨텐츠로 뭔가를 만들어서 세상에 유일하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려운 용어로 제가 사업 계획서 쓸 때 그 KT 부장님이 저런 용어를 써야 있어 보인다고 이렇게 막 가르쳐 주셔서 저런 식으로 제가 표현한 거죠. 내가 창작한 것들을 가지고 어떤 일상용품, 달리 얘기하면 머그폰이나 이렇게 머그컵이나 케이스라든가 쿠션, 이런 것까지도 다 확대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 요즘에는 커튼도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저는 이렇게 지금 제품을 다양화했느냐 그렇진 않고요. 제가 이제 이 분야에서 처음부터 종사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이템을 제가 하나하나씩 핸들링하면서 지금 확대를 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 그렸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이렇게 바꾸어내는 거죠. 지금 아이폰 쓰시는 분 있으세요? 네, 아이폰 쓰시는 분을 제외하고 저의 본방을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네, 자, 핸드폰을 열어보시면 플레이스토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앱을 개발한 다음에 제 주변에 카톡 지인이 한 800명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쫙 뿌렸어요. 드디어 낭낭공방 앱이 출시되다! 막 이러면서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깔으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답변이 여기 플레이스토어가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예, 제 주변의 지인들이 다 40대 중반이다 보니까 솔직히 그런 거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아요. 저도 그랬고요. 자, 플레이스토어에 가시면 거기에 낭낭공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 거기에 낭낭공방을 검색하시면 나와요. 네, 그거를 다운을 받으시면 네, 제가 주목했던 건 그런 나의 감성을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셀프 디자인을 해보게끔 그런 어플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 다운 받으셨나요? 네, 동시에 막 접속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저기 접속을 하셔서 혹시 열어보시면 네, 낭낭공방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화면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취급하는 품목을 여기다가 해놨고요. 이 앱 개발할 때 앱을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되는지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앱 개발자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서 제가 나오면서 저 사람 우리나라 말을 한 거 맞지? 난 뭔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잘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이제 SK텔레콤에서 제가 너무 몰라 하니까 전문가 한 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설명을 했지만 정말 못 알아듣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대표님 제발 공부 좀 하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얘기 들을 때는 그냥 알았어요. 그런데 그 얘기 나중에 또 들으니까 슬퍼져서 눈물 한 번 쭉 흘리면서 내 나이 돼보세요. 정말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인다는 걸 정말 힘들어요. 다 튕겨져 나가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만든 게 이제 이 어플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플에 가면 혹시 이제 다운받으신 분은 보면 컵이 앞면하고 뒷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앞면 디자인 할 수 있고 뒷면 디자인 할 수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눌러다 보면 여기에 이미지 선택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선택이라는 란을 들어가면 작가 작품도 올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사진이라고 해서 내가 내 그 갤러리에 가면 내가 찍은 사진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불러다가 이제 여기다 셀프 디자인을 직접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자, 올라가면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막 얼굴도 늘리고 줄이고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또 글도 입힐 수 있도록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캘리그라피가 뭐냐고 물으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뭐 손글씨로 이렇게 직접 쓰는 것들, 그런 문구들을 이제 제가 추가해서 또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불러다가 좀 뭔가 더 꾸미기를 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이제 직접 하나하나 해보니까 내가 구상한 아이디어는 처음에 요만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저기까지 가려면 그 사이사이에 징검다리가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갈 때 나 혼자 가려고 했으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저한테 정말 기회는 뭐였냐면 제가 뭘 하고 싶다 해서 그냥 하고 싶은데 뭔지 해보고 싶은데 여기에서 그쳤으면 아직도 그러고 있을 텐데 어디 가서 누구의 도움을 받지? 그래서 첫 번째 공모전이라는 걸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공모전에서 사업계획서를 써야 된다는 그 부담감을 또 하나 장애를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그 다음 길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정말 누가 내 생각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짚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런 환경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다는 거고요.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보니까 진작에 알았으면 내가 저기서부터 갔을 텐데 이런 데가 많았고요. 사실 오늘 이제 이 자리를 만들어준 곳이 이제 창조경제타운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팀에서 저한테 이제 하루 연락이 와서 한번 당신의 도전기를 당신과 같은 어떤 주부층에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느냐라고 해서 제가 오케이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던 건데요. 저도 그때 그래서 한번 찾아서 들어가 본 거예요. 이 창조경제타운을요.
근데 여러분들도 오늘이 마치 하나의 또 이렇게 딱 터닝 포인트처럼 여러분들한테 꽂혀서 여기를 들어가다 보면 내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잠깐 한 5분만 시간을 가져볼게요. 어떤 걸 할 거냐면 옆에 분한테 사실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나만의 아이디어인데 라고 하면서 평소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천기누설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악수를 하면서 네, 손이 작았던 분이 이번에는 먼저 내 아이디어를 공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찍어서 넣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옆에 분들하고 옆에 이 꽃다루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네. 제가 어떤 생각을 앱을 모르던 시절에 한번 어떤 또 아이디어가 나왔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막 연애할 때 방법을 아직 잘 결혼하면 우리 2세는 어떨까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2세들 이렇게 네 얼굴 내 얼굴 합성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진 나오는데 사실 그게 너무 제가 보기엔 짜쳐 보이고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앱이 있으면 어떨까? 네. 이런 앱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했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어떤 성격과 뭐 이런 그 행동 패턴까지 이렇게 몇 가지를 막 입력을 해놔요. 여기도 입력을 해놓고. 근데 내가 이제 여기가 내가 남자할게요. 내가 남자, 여기 여자야. 만났어. 마음에 좀 들어. 그래? 그러면 마치 사람 조금 여기 19금 표현 써도 되죠? 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애기라고 하는 건 어쨌거나 중요한 애정의 행각을 버렸을 때 나타나는 게 애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핸드폰이 이렇게 둘이 이른바 블루투스 기능이라고 해서 둘이 이제 딱 만나면 그래? 마치 뭘 연상시키듯 둘이 딱딱 하면 이사를 그리고 애기가 양쪽에 딱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기는 나의 성격, 그러니까 몇 가지 여러 가지 어떤 정보값을 넣어놨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몰라. 랜덤하게 애기가 딱 태어났어. 그러면 이제 그 애기를 분유도 먹여야 되고 막 이러면서 사람 키우기 옛날에 다마고찌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얼마나 재미있을까. 그래서 제가 막 이 아이디어는 정말 이거 태워주면 대박인데 이걸 누구에게 함부로 얘기하면은 이 아이디어 뺏길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가족들 막 조카까지 불러다가 이모의 아이디어를 들어봐. 그러면서 제가 막 얘기했더니 다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무 기발하고 재밌겠다. 그래서 사진으로 극과 합성해서 얼굴 한번 보여준 건 재미가 없고 정말 우리 사이에 어떤 애가 태어나서 걔를 막 키워도 보고 막 동거가 아닌 동거를 한번 해보는 거지. 막 그래서 그랬더니 젊은 애들은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야 이거 근데 함부로 어디 가서 아이디어 절대 터뜨리지 말고 나에게 앱 전문가를 하나 소개시켜줘. 그래서 그 앱 전문가를 또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막 열변을 토하면서 절대 딴 데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듣고서 얼굴이 좀 했더니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러려면 먼저 시나리오를 쓰셔야 돼서 시나리오요? 그 앱을 구현하려면 시나리오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시나리오 그럼 어떻게 쓰냐 했더니 먼저 써오래요. 제가 어떻게 써와요? 그래서 몇 번 사람을 만나다가 안 돼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잊혀졌던 아이디어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디어라고 하는 건 하루에도 솔직히 수십 개, 수만 개가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현실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내가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려면 걔는 그냥 들어왔다 나갈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아이디어로서의 색깔을 가지려면 이제 누구를 만나러 가냐면 그거를 같이 꽃피워서 다른 결과를 내줄 사람이에요. 제가 오히려 그 아이디어를 정말 그걸 좋아했던 어떤 전문가하고 같이 계속 그럼 나랑 같이 시나리오를 같이 개발해봐요. 뭐 이런 프로젝트를 해서 어떻게 해봐요 했으면 어쩌면 그 앱이 이 낭당 공방 앱보다 더 먼저 나왔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그냥 딱 거기서 뭔가 더 이상 진행할 저 스스로의 어떤 능력이 없는 걸 저는 그냥 내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적어요. 그때 다른 능력자들하고 끊임없이 적극적인 교류를 했다면 달라졌습니다. 결국 아이디어로서 세상에 나오느냐 마는 기로는 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나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든다면 그 나만의 생각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써야지라고 속으로 막 두근거리면서 내가 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누군가와 이제 상의를 해야 돼요. 그 상의할 때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보니까 무슨 아이디어 여기 그 창조경제사원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이디어 제안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네요. 마지막. 네, 마지막 장에. 아이디어를 같이 서로 나누는 그런 일종의 동아리처럼 만들어가지고 동아리처럼 만들어서 거기서 발전시켜서 그 아이디어가 실제로 하나의 생명이 되게. 제가 아까 이 핸드폰과 이 핸드폰 둘이서 띠리릭 했더니 태어나는 것처럼요. 제3의 결과물이 나오려면 무엇이 결합해야만 가능한데 그걸 자꾸만 우리는 아이디어를 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는 이걸 저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로 성공을 결실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저는 도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더 이렇게 저 사람도 저렇게 시작했구나 라는 어떤 그 응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또 이 자리에 왔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여기에 이 자리에 오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이 뭔가 나만의 어떤 그 사업들을 혹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셔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구체적으로 고민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혹시라도 제가 걸어온 길이 요만큼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어떤 키워드 5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 자체를 즐기는 것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즐기는 가운데 있어서 뭔가 내가 어떤 결과를 얻고 싶으려면은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버려야 할 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려움, 이거 해서 될까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요소들을 아님 말고라는 마음으로 좀 나를 스스로 좀 이렇게 다지는 그런 것들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이 다져지는 가운데 내 주변에 도움을 줄 만한 곳을 끊임없이 찾고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제 그 창조경제타운 같은 곳에 어떤 그런 시스템을 잘 활용하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빨리 어떤 구체화되어서 생활 속으로 튀어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 없이 그리고 꿈 없이 꿈이라고 하는 거 없이는 절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이 설사 깨어질지라도 그 꿈은 분명히 그 꾸는 동안 내 안에 뭔가 다른 어떤 에너지와 결과들을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나의 꿈들을 계속 꾸어나가면서 상상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응원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내 자신한테 그래 해보자. 그래 넌 잘할 수 있어. 그래 망하면 어때? 혹은 실패하면 어때? 하지만 내가 이 과정에서 정말 즐거웠잖아. 이런 식으로 나를 계속 치열업시켜주는 거.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에너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저의 그 도전의 어떤 그 시작 출발점에 얼마 서 있지 않은 저의 어떤 그 어찌 보면 좀 어줍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 자리를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